안녕하세요. 올인원 에듀 시청자, 구독자, 안 구독자, 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펜타킬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컨설팅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컨설팅 이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는 시기죠. 네. 제가 여름에 컨설팅 받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어쨌든 다들 받으시니까 하도 물어보시니까 오늘 컨설팅 좀 시기도 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올인원 에듀 컨설팅 프로그램 또 일단 소개를 좀 조금만 드릴게요. 그건 조금만 할게요. 네. 자, 우선 이 컨설팅이 제가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제가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컨설팅을 받고 싶어 하는 혹은 받아야 되나 하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제가 이제 검색을 좀 해봤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아는 게 없다. 근데 나는 학부모인데 컨설팅을 받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받아야 될 것 같고 막 잘 모르겠다. 근데 받아야 된다. 어쨌든 이렇게 내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 컨설팅을 제가 보니까 막 이렇게 있어요. 예, 막 하여튼 컨설팅이 되게 많아요. 보면 뭐 하여튼 많아요. 제가 일단은 네 이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모르겠어요. 네. 저는 이걸 봐도 요건 뭔지 알겠어요. 예, 이거는 이제 면접을 하는 거죠. 그죠? 이건 이제 면접 지도를 하는 거니까 뭐 알겠어요. 요것도 알겠어요. 요것도 이제 수능 성적표가 나오면 이제 정시 성적 가지고 이제 그것도 알겠어요. 가나다군 지원하는 것도 알겠어요. 이것도 알겠어요. 예. 이것도 알겠는데 이 수시원서 6개 어디 있으면 좋겠냐. 뭐 그것도 알겠어요. 네. 근데 이건 뭐냐 이거예요. 이거랑 예를 들어서 이거랑 이거는 뭔 차이냐 이거예요. 요 정시 전략 컨설팅이랑 정시 원성 컨설팅 잘 모르겠고 이거랑 이거는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입시 전략 컨설팅은 뭐냐? 입시야 뭐 수시 정시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니까 저걸 다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지금 이게. 그리고 더 어이없는 건 이런 것들이 도대체 이건 뭐냐 이거. 그러니까 요거는 뭐고 요거는 뭐냐 이거. 이건 또 어떻게 하냐 이거 도대체.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 볼수록 하여튼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부모님들 입장에서 와 이거 진짜 힘들겠다. 이게 진짜 힘들겠다. 이게 이제 저야 이제 이쪽 분야 전문가니까 그냥 이런 생각을 딱히 안 해봤는데 부모님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미치고 환장할 일인 것 같아요. 진짜로. 네. 그리고 제가 뭐 저를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이나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크게 의미 없다는 거를 제가 몇 번이나 제가 말씀드렸죠. 사실은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이게 지금 네, 이걸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이거를 좀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지금 이게 사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고 뭐 어쨌든 말이 안 되지만 이런 것들을 나눠서 자꾸 이해하시려는 분들에게 딱히 제가 설명해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믿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서 파시는 분들도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팔겠다는데 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됐고 네,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 이제 또 생각을 해보니까 부모님들이 주요 보통 상담을 받으려는 시기나 이유, 받으려고 하는 때 받으려는 내용들, 그러니까 내용이라고 하죠. 컨설팅에서 얻으려고 하는 내용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이제 가장 큰 이 덩어리가 고3 여름이에요. 고3 여름에 수시 원서를 어떻게 쓸까요? 선생님, 수시 원서 6장을 어떻게 쓰는지 이걸 이제 궁금해서 여름에 많이들 상담을 받으시죠. 그죠? 근데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여름이라고 해봤자 보통은 어머님들이 학교생활기록부가 3학년 1학기까지 완성되고 나서 뭔가 받는 게 어떻게 보면 사실상 받으려는 취지에 딱 맞단 말이야. 근데 3학년 1학기 학생부까지 완성되는 시점이 기말고사 치고 7월 말에도 보통 완성이 안 돼 있단 말이야. 8월 중순에도 완성이 안 되는 학교가 많아. 그럼 사실상 8월 뭐 중순에서 9월 초까지예요. 그러니까 한 달밖에 안 돼요, 사실은. 최종 학생부 완성된 것들을 진짜 가지고 수시 원서 6장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기간은 사실 한 달밖에 안 돼요. 한 달밖에 안 되고, 그리고 이게요, 원래
전통적인 컨설팅입니다. 제가 뭐 이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건 뭐라고 한 거예요. 네, 전통적인 컨설팅입니다, 이게. 어디 쓸까요? 왜 이게 왜 6장을 어디 쓸까요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의 근거에는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입 정보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2010년대 초반, 중반, 뭐 초반이라고 해서 2011년, 12년은 아니고요. 사실 대입 컨설팅, 대입 수시 컨설팅이라는 게 이렇게 유료화돼서 지금 이렇게 급격히 이게 확산되고 부모님들이 다 받아야 된다고 인식한 게 몇 년 안 됐습니다. 네, 제가 이거를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2014년에도 컨설팅을 하면 이걸 돈 내고 하는 게 맞아요? 이런 부모님이 많았다니까요, 저한테. 근데 자, 어쨌든 그때는 정보가 없었으니까. 아는 정보가 없고 어머님들도 대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이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 대입 전문가한테. 문제는 물어봤는데 이놈이 대입 전문가인지 대입 전문가 코스프레 하는 사람인지 알 방법이 없죠. 나도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이 6장을 잘 써야 되는 것까지 이해하고 이것 때문에 여름에 받는 것까지 이해합니다. 그리고 어머님들께서 여름에 요즘에 와서 많이 물어보는 게 대박 날 수 있는 카드, 뭐 빵꾸 날 수 있는 카드, 그래서 뭐 빵꾸 관련해서 이제 영상들도 많이 찍으시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네. 이거를 예측할 수 있는 분들은 이런 일을 안 해도 돼요. 그냥 로또 번호를 예측해서 그냥 그걸 평생 행복하게 살면 돼요. 그냥. 네. 행복하게.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두 번째. 요거는 이제 보통은 3학년이 아닌 부모님들이 요걸 많이 이제 관심 있어 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애 학생부가 어떠냐. 그 다음에 선생님, 우리 애 학생부, 생기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설계할까요? 어떻게 로드맵을 짤까요? 어떻게 심화 역량을 잘 보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심화적인 이 비교과 생기부로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심화적인 어쨌든 뭐 심화적인 생기부로 만들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제가 이거 하지 말라고 해도 이거 의미가 없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어쨌든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게 중요하지 않구나. 어차피 이 영상을 그렇고 뭐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많지도 않고 심지어 보신 분들도 어차피 다 제가 하는 말은 캐주얼하게 받아들이시잖아요. 개그맨이니까 저분은 진짜 재밌는 것 같아. 정말 재밌는 분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저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필요 없다고 하지만 또 궁금하세요. 이해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따져보시면요. 자, 한번 따져볼게요. 여름에 받는 게 사실은 요즘에는 이제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저는 이제 고3 여름에 고3 학생들이 수시 원서 6장 때문에 받는 상담은 제가 상담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유료로 큰 돈을 들여가면서 받아야 되는 영역인가 싶어요. 이제는. 왜 그러냐면, 자,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엔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입 정보가 엄청나게 공개가 돼 있잖아요. 대입 결과도 엄청나게 공개가 돼 있고, 최근에는. 그래서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객관적이죠. 정량적인 판단이에요. 그냥 대입 결과를 보고 쓰면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교, 그 다음에 뭐 교육청, 그러니까 이런 데서도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셀프로도 가능해요. 셀프로도. 셀프도 되면 셀프. 대학 어디가 이 사이트에서 그냥 성적 밀어넣으면 다 나와요. 심지어 저도 이걸 씁니다. 저도 이걸 써요. 저는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려는 거 아닌가요? 엄마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애가 합니다. 애가 우리 애는 이런 거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와야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네. 그 다음에 종합전형 같은 경우도 보시면 종합전형도 이제는 어떻게 성적 중심으로 대입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도 교과전형보다는 되게 뚜렷하고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충분한 정량적인 판단이 돼요. 이 성적 가지고 자 비교과로 과연 뭐 뚫고 이런 게 이미 안 되는 걸 많이 아시잖아요. 안 되는 걸 알지만 어쨌든 6월 3학년 여름방학에 이 처해 있는 이 부모님들의 마음도 이해하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정량적인 판단이 된단 말이야. 사실상. 선생님 그래도 제가 대박 나고 빵꾸 날 수 있는 걸 한번 써보려고요. 그냥 쓰면 돼요. 이거 그냥 6개 다 붙을 필요가 제가 없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원하는 데 있으면 써야 됩니다. 써야 돼요. 선생님이 알려주면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빵꾸 나는 거 어떻게 해요? 물론 제가 예측을 하죠. 제가 주로 이제 예측을 하는 거는 쓰면 안 될 것 같은 학과들을 주로 알려드립니다. 주로 쓰면 안 될 것 같은 학과들을 알려주고 하는데, 네, 뭐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부두술의 영역이기 때문에 입시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게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요 수시 원서 6장은 한번 받아보세요. 학교에서도 받고 하면 교육청에서 하는 상담도 받고 아니면 뭐 전문가한테 저세상 전문가 말고 입시 전문가한테 받아보세요 한번. 뭐 이렇게 되게 유명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나 뭐 그냥 다 받아보세요. 아마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이거요. 이거. 지금 1, 2학년 부모님들은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비교과 어떻게 할까? 이걸 이제 습관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다 하니까. 다. 네. 자, 예를 들어서 우리의 학생부 비교과가 어떤지 듣기 위해서 이제 컨설팅을 갔다고 했습니다. 가본다고 하세요. 자, 제가 말씀드리죠. 그게 누구든 간에 어차피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누구한테 가보셔도 정해져 있다니까요. 뭐라 그럴까요? 별로라 그래요. 네, 별로예요. 네. 아, 얘가 일반고잖아요. 일반고, 확실히 일반고라 그런지 비교과가 안 좋다고. 근데 정신 나간 소리죠. 정신 나간 소리예요. 예. 그 일반고가 일반고 학생부를 가져갔는데 일반고인데 일반고 학생부가 안 좋, 뭐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이상한 소리. 그러니까 어차피 정해져 있어요. 안 좋아요. 특목 자사고 가보세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고 뭐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뭐가 항상 부족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괜찮은데요 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괜찮은데요? 저도 그래요. 얘는 괜찮은데요? 그러면 이래요. 자, 어쨌든 듣는 바는 정해져 있으니까 굳이 들으실 필요가 없고 기분만 나쁘거나 혹은 마음만 급해집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비교과를 이제 하면 좋을까요?를 가서 들어보세요 한번.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들어가지고 막 어머님 얘가 지금 얘가 심화 영양이 부족하니까 얘가 딱 봐도 심화적인 영향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물어볼 것 같아요. 도대체 뭐가 심하고 심화적인 영향은 뭐냐? 물어볼 것 같아요. 좀 바로. 그럼 대답 못할 걸요 아마? 그럼 그런 것들 어떻게 하면 보일 수 있는 거냐? 도대체. 그리고 그게 만약에 보이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본인 생각대로 그게 심하고 이걸 보이면 합격할 수 있는 거냐? 라고 좀 물어볼 것 같아요. 잘하면. 그리고 그럴 때 했다고 칩시다. 다. 오케이. 그럼 이걸 가지고 애한테 푸시를 해야 되잖아요. 애한테. 네가 해야 돼. 애가 할 수 있냐 이거야 지금. 애가. 어머니 지적 호기심이 확장이 돼야 돼요. 지적 호기심 확장이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뭐를 하면 지적 호기심 확장이고 뭐는 지적 호기심 확장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놈의 그 지적 호기심 확장 활동을 하면 무조건 붙냐 이거예요. 학생부에. 그래도 좋아지겠죠. 뭐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좋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면 학교 선생님들은 기록을 해주냐 이거예요. 그걸 다 시키지도 않은 걸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도대체 네가 할 수 있는 게 뭔데요. 그렇죠? 이게 완벽하게 대환장의 영역이에요. 대환장의 영역 이게. 이것들을 심지어 학생은 고려하지 않고 엄마랑 전문가만 얘가 비교과가 심화가 떨어져요. 선생님 그렇죠.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얘는 심화적인 어떤 심심화적인 걸 해야 되고 직접 호기심 확장을 아주 그냥 4차선 대로 아니 8차선 대로로 좀 뚫어가지고 확장을 좀 한번 해볼까요? 한번 어머님. 네. A는 뭐. 하지만 제가 이제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그냥 하세요. 그냥 이게 관심 있는 분들 하셔야 돼요. 딱 하세요. 네, 하세요. 네. 대입 컨설팅의 적절한 시기를 제가 좀 생각해봤어요. 자꾸 물어보시잖아요. 언제 받으면 좋냐. 그러면 막 그 온갖 커뮤니티에도 막 언제 받아야 되고 저희 그 우리네들 카페에도 최근에 저희 그 컴돌이님께서 고3 여름에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정답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 분의 입장에서는 고3 여름에 받았었으면 됐을 거다 이건 거고 제가 그 컴돌이님 그 자녀분을 제가 상담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때 받아서 됐었어요. 걔는. 그때가 적절한 시점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모든 아이들이 그 시점이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아이들이 컨설팅의 적절한 시기가 다릅니다. 그냥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내용을 학생에 맞게 받는 게 가장 좋은 컨설팅이에요.
가장 좋은 컨설팅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애가 학교 생활을 일반고로 얘들 갔는데, 아니면 일반고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과학고 이런 애들은 거의 컨설팅 필요 없단 말이에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일반고 갔는데 전교 1등이야. 내신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도 잘 나와. 걔는 컨설팅 필요 없어요, 걔는. 왜 받는데, 걔는? 도대체. 불안해도 약간 뭐가 불안하시는데, 도대체. 2등으로 떨어질까 봐요. 그래요? 2등으로 떨어지면 컨설팅 받아서 뭐라고 할 것 같은데요? 1등이 다시 되셔야죠. 그걸 굳이 거의 돈 주고 받아야 되니, 그거를. 그러니까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닌 게 필요한 시기에 우리 아이가 필요한 시기, 이 필요한 시기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우리 애가 학생이 자녀가 현재 뭔가 이 물음표가 막 붙어 있어. 뭐지? 도대체 뭐야? 그게 뭐 성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진로에 대한 인지 부조화일 수도 없고 아니면 학교 생활에 대한 압박과 스트레스도 있고 아니면 뭐 전학 가고 싶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어쨌든 다양한 물음표 상황이 붙는데 부모님께서 딱히 해답을 줄 수 없다. 나는 이게 안 돼. 혹은 나는 해답이 있는데 이 시기 내 말을 하나도 안 들어. 그때 받는 거예요. 그게 1학년 1학기 중일 수도 있고 1학년 2학기 중일 수도 있고 지금일 수도 있습니다. 2학년 1학기 중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가서 그 필요한 내용을 받으시면 됩니다. 필요한 내용을. 우리는 고3 원서 컨설팅 그때 받는 게 좋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때 가봤자 지금 당장 얘가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때 가봤자 고통 다 받고 와가지고 이미 성적이랑 모든 건 끝난 상태에서 받으면 뭐하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요거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또 막 무시하고 막 다 애는 뭐 이런데 막 무시하고 무조건 이게 찍어 누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대부분 떨어져요 지금. 이 학교 상황, 학교를 다니는 이 학생의 상황을 다 무시한 채, 예를 들어서 야, 너 좀 심화 영양이 부족하대. 너 심화적인 활동을 해. 그 애 입장에서는 속으로 그렇죠. 뭔 개소리야 이러겠죠 도대체. 그리고 이게 컨설팅 트렌드도 좀 변화됩니다. 컨설팅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이 컨설팅이란 게 결과 중심의 대입이 진행될 때는 결과 중심의 컨설팅이에요. 자, 얘가 이건데 얘는 어디를 쓸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얘는 이런 성적이군요. 얘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이제 공공재의 영역이 됐단 말이야. 이건 일종의. 모든 정보가 공개가 돼 있어. 그러니까 제가 늘 농담삼아 진담삼아 말씀드리잖아요. 매주 입시 전문가들이 100명씩 태어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왜냐하면 그 정보가 공공재니까. 제가 뭐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그만큼 이 공공재적인 성격을 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제 최근에 보시면 대입도 엄청 바뀌고 평가 기준도 바뀌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 평가가 중요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육과정 평가가 중요한데 그 교육과정 평가는 고3 여름에 와봤자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미 다 내가 알아서 선택하고 온 건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대입도 지금 과정 중심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 컨설팅도 과정에서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컨설팅이 돼야 된다. 혹시 이 영상을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뭐 학원 관계자나 아니면 내가 대입 전문가나 를 혹시 보시면 이걸 좀 같이 좀 고민을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네가 뭔데? 제가 뭐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뭐 그런 거 아닌데 고민을 해봐라 이거예요. 이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대입 전략 및 시기, 뭐 그냥 정시로 전환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언제부터 해야 되는지부터 해서 뭐 우리는 인문계인지 자연계인지 모르겠어요. 자연계 갔는데 인문계 가야 되는 거야. 인문계 갔는데 인생 망한다는데 자연계 가야 되나요? 저는 어떻게 저 지금이라도 예체능 준비해야 될까요? 저 체대 준비할까요? 이런 것들을 제가 해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고민들, 전환, 그 다음에 선생님 물리를 들을까요? 말까요? 뭐 말아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 그 다음에 기하는요 어떻게 해요? 네. 물리학 실험을 들을까요? 네. 비교과 활동, 선생님 비교과 활동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화를 할까요? 심심화를 할까요? 네. 학교에서 무슨 비교과 활동, 스페셜반을 뽑는다는데 저는 스페셜한 인간이 아닌 것 같은데 저를 스페셜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그 반을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선생님 제가 이게 공부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제가 이거 학원 다니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등등등등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고등학교 다니시는 보면 이게
고민이란 말이야.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문제가 있어. 해결이 안 돼. 이때 받는 거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컨설팅은 시기가 중요합니다. 시기. 시기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왔을 때 그 시기에 가장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고3 여름이다. 그러면 당연히 그 아이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수시 원서 6장에 대한 의견인 거고. 만약에 1학년 2학기에 왔다 그러면 뭐 계열이라든지 과목 아니면 혹시 1학년 2학기 내신이 예상보다 나간 거에 대한 어떤 솔루션 등등이 나오는 거겠죠. 이제.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수능 치고 성적표 나오고 와서 그럼 이제 정시 컨설팅이 되는 거야. 그리고 제가 이것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학생 없는 학생 컨설팅이 되면 안 됩니다. 홍철 없는 홍철팀이 되면 안 돼요. 홍철 없는 홍철팀이 될 수 있죠. 그건 예능이니까 낼 수 있죠. 대입도 예능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도 돼요. 예.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오셔가지고 막 어디 상담을 가가지고 막 듣고 엄마 혼자 막 이렇게 정보해가지고 야 해. 그러면 뭐 야 비교과를 어떻게 해야 돼? 야 인문계 가면 망하는데 무조건 자연계 가야 되는데 야 뭐 해야 되는데 뭘 보고서를 계속 써야 되는데 이 자식아 엄마 보고서 막 근데 선생님은 안 된다 그러고 막 뭐 하여튼 개판이야. 이게 학생이 없는 상태로 그냥 정보만 찍어 누르면 이게 되는 거야.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학생의 상황과 학교의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돼.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답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진로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진로 연계 제가 이거 하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필요 없다고. 근데 진로가 뚜렷해요. 선생님 저는 대학 됐고 전 무조건 그 진로 무조건 갑니다. 저는 인생 천직이에요. 저는 전생이 또 저 직업이었어요. 무조건 갑니다. 그럼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럼 그렇게 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 100명 중 90명 이상의 학생들이 나중에 고3이 되면 진로보단 진학적인 판단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로 연계하지 말라고 하지만 근데 물어보잖아요. 선생님 학교에서 하래요. 학교에서는 계속 진로 연계를 하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상황에 맞게 솔루션을 줘야 돼요. 솔루션을. 이거를. 무조건 찍어 누르면 안 돼. 너 수능, 얘는 수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능해. 너 수능 올리냐? 내가 봐도 수능이야. 자기가 봐도 수능인 것 같아. 자기가 봐도. 내신보다는 수능이 나. 그런데 얘가 2학년 1학기, 지금 2학년 학생이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거 지금 과연. 수능 올인. 그러니까 이런 거를 무시하고 그냥 찍어 눌러봤자 그게 뭐냐 이거 그게. 그래서 컨설팅도 타이밍이 중요한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올해 2024년도에 진행한 상담을 물론 상담을 제가 많이 하지 못합니다. 네, 이게 참 정말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제 상담이 주 업무긴 한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주 업무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죠? 근데 어쨌든 제가 상담을 막 수백 건, 수천 건 한 건 아닌데 어쨌든 제가 올해 진행한 상담 중에 70% 이상은 대부분 타이밍을 다 놓쳐서 왔어요. 다. 이게 뭐 이유가 많아요. 그놈의 학생부 완성본 때문에. 학생부가 완성이 되면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도 많거든요. 학생부가 완성이 되는 게 뭐가 중요해, 그게. 지금 당장 우리 애가 물음표인데 학생부 완성이 되고 안 되고 뭐 중요해, 이거 지금. 그리고 오신 분들 중에 이미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미 많이 받았어요. 근데 왜 또 온 거예요? 그 엄마는? 왜? 이미 많이 받았어요. 제가 만나본 어머님들 중에 올해 3학년 올라가는 애들, 그 당시 겨울 기준으로 2학년 겨울방학 종료 시점에서 이미 컨설팅이 3건, 4건인 분들도 꽤 있었단 말이에요. 4건도 정말 소수 있었고 3건도 꽤 많았고 2건 진짜 많았습니다. 이미 받았는데 완전 다 타이밍을 놓쳤어요. 왜요? 상담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 적절하지 않으니까 엄마 또 온 거야. 만약에 그 상담이, 그 전에 받던 상담이 충분한 상담이 됐고 충분하게 도움이 됐으면 안 왔겠죠. 네. 물론 이건 죄송합니다. 아니, 선생님, 제가 알아요. 제가 선생님 방송도 많이 듣고 해서 저는 적절한 시기 신청했는데 선생님이, 일정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어떡합니까? 그때 그건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근데 어쨌든, 이 타이밍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진짜 막, 네. 그 여름에 뭘 하냐, 이거. 여름에 이미 끝난 상태에서 수능도 이제 오늘 육모를 치는데, 치고 이제 다 쳤네, 벌써. 육모 쳐가지고 뭐 안 봐도 비디오예요, 이제. 그리고 지금도
보니까 지금도 수시 원서, 그러니까 6장을 8월 이후에 8월 이후에 받겠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자, 우리 애가 학종이 주력이에요. 학종이 주력이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런 것들을 와가지고 의견을 들어볼 만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뭔지 잘 모르겠다. 우리 애가 지금 육모, 와, 육모 뭐지? 막 이런 상황이다. 막 지금 막 물음표가 붙어 있다. 지금은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뛰어오셔야죠.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가 이 컨설팅 시스템을 좀 개편이 아니죠. 어쨌든 대대적으로 좀 시스템을 직관적으로 좀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신청이랑 예약을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매우 직관적으로 할 수 있게 제가 만들었어요.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해 보신 분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고, 만약에 나는 구매해 본 적이 없고 모른다, 저희가 안내를 드릴게요. 그리고 시기 구분 없이, 학년 구분 없이 필요한 시기에 받을 수 있게 저희가 뭐 선생님 뭐 여름에는 고3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없이 그냥 다 할 수 있게 저희가 뭐 여름이라고 해서 뭐 고3만 받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 뭐 고3을 버리시는 거 아닙니까? 버리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다 수험생이에요. 고1도 수험생이고 고2도 수험생이고 고3도 수험생입니다. 이제 네. 사회주의로 가겠습니다. 컨설팅 사회주의, 컨설팅 공산주의, 네. 컨설팅, 네. 그 다음에 컨설팅 프로그램은 그냥 직관적으로 2개예요. 그냥 긴급형이 있고 분석형이 있어요. 긴급형은 제가 주로 하는 건데 일단은 최대한 빠르게 와서 적절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대신 이거의 단점은 사전에 제가 서류를 보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리 학생부를.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이거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 웬만한 학생들은 보면 대부분 견적이 나오거든요. 금방. 그러니까 이제 믿고 하셔도 되고, 일단 급하게 뭔가 이 판단이 필요하신 분들. 그 다음에 저희는 뭐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딱 6학종이고, 됐고요. 선생님, 뭐, 우리는 6학종이고, 뭐, 다 결정이 돼 있으니까 그냥, 뭐 학생부 의견만 듣고 싶고 한다. 그건 이제 일반적인 것들은 분석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 2가지예요. 2가지밖에 없고, 이 2가지를 신청하셔서 그 시기에 적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저희가 세팅을 다 했고, 내부적으로 다 훈련을 해놓은 상태다. 그리고 제가 이걸 다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아시겠지만 이게 제가 주로 방송에 나오고 영상에 나오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저에 대한 신뢰도가 크신 것까지는 이해되는데 물론 뭐 사실이죠. 네. 어쩔 수 없는데 어쨌든 제가 이걸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냥 뭐 오신 분들 그냥 어디 외주 주듯이 다 던져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입시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가장 제가 봤을 때 컨설턴트로서 검증된 2분, 5명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가장 검증된 분 5명이 있는데 그 중에 딱 2분을 저희가 이번에 모셨습니다. 모셔가지고 네, 이분들도 같이 할 겁니다. 네, 할 거라서 만약에 저한테 신청이 안 되시면 여기 신청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저보다 낫냐, 저보다 나은 것도 분명히 있어요. 나보다 있는 것도 있고, 확실한 거는 다른 데서 받는 것보다 무조건 낫습니다. 그거는 제가 무조건 보장합니다. 네. 그리고 초중등 컨설팅은 없습니까? 초중등 컨설팅 따로 또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저희가 이건 또 따로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하여튼 이제 많이 신청을 좀 해주시고요. 네. 야, 니도 결국에는 돈 벌려고 광고하는 거 아니냐? 아니 뭐 모든 게 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다 모든 게 그 돈을 안 보고 제가 자선 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자선 사업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자선 사업가가 되고 싶습니다. 네, 저도 수천억 자산가가 되면 자선 사업만 하고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저도.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나는 저 인간을 못 믿겠어. 하지만 저 인간의 앞에 떠든 내용들은 좀 그럴만해. 그러면 딴 데서 그렇게 욕을 하시면 됩니다. 욕을 하시면 되고, 난 모르겠다 싶으면 모르고 나는 막 뭐 알아보기도 귀찮고, 그냥 저 인간 말 들을 때마다 약간 짜증나는 것도 있는데 그냥 다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 그러면 그냥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최대한 많이 할 수 있게 이게 긴급형으로 돌려서 평소 컨설팅 수용 인원보다 한 20%를 늘렸거든요. 물론 그래도 제가 컨설팅만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예, 저도 컨설팅만 하면 크게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저도 이런 거 안 찍고 이런 영상 안 찍고 금요일 라이브 안 하고 어쨌든 컨설팅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영상 안내와 저희 올인원해줘 시스템을 안내 드렸고 어쨌든 다음에 또 제가 뭐 면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